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경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어떠셨을까요? 주식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 강한 장세 속에서 힘을 못 내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나도 또 물렸다, 내 종목만 자꾸만 안 오른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윤정두 전문가님, 실전 투자의 대가시죠.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하루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모두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50분을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봐야겠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도 이 생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나타나죠.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이렇게 3을 4번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썸네일 박혀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면 이 오픈 채팅방 입장 마감되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더 이상 들어오기 어려워지시니까요. 방송 보는 중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함께해 주셨을 때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 주시는데요. 자,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점이죠. 자, 아침부터 밤까지 옥석 같은 종목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제는 정말로 빨간불 켜보고 싶다 하시다면요. 노란 톡방 들어와 주셔서 저희 전문가님의 교육 받아보시고 좋은 종목들 제대로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 포함해서 수익률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종목들 선물해 주셨죠.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진작에 받아가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익 못 내고 힘을 못 내고 있다,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준비가 되셨겠죠?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0포인트에서 훌쩍 위로 올라갈 것 같이 그렇게 형성되다가 갑자기 또 3,000포인트 미만으로 내려오고, 새로운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금요일장의 미국장의 흐름, 다우지수의 조정, 또 S&P 500 지수의 조정,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였죠. 아쉬운 거는 월요일 기준에서 미국 증시 선물 부분에서의 1% 이상의 낙폭, 그 부분이 좀 많이 버거웠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2.13%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어렵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상황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죠? 시장이 우상향의 기준에서 이렇게 눌려있는 흐름인데,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조정으로 연출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우상향으로 할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2020년 3월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이 부분 금융시장에,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증권시장에 2020년 3월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온 적은 없었다. 오미크론도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변동성을 주고 있다.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긴축 부분에 대해서요. 긴축에 대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결론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깨져 내려갔어야죠. 19일 기준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FOMC 회의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됐던 부분, 미국의 내만여의 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다시 일부 확대됐을 뿐이다. 월요일 선물 기준의 흐름은 불확실성과 아시아 증시 일본 쪽의 낙폭 확대 이 부분이 일부 더 연동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언제예요? 매달 세 번째 주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껴있는 주간에 매달 세 번째 주.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되죠. 두 번째 주 목요일. 근데 우리가 미국 쪽의 만기를 그렇게 확인해서 들여다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때 들여다보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만기일 때는 항상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만기일 때마다 동시만기일 때 3, 6, 9, 12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는 내마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 옵션은 지금 지수 옵션, 주가지수 선물에서 주가지수 옵션, 그다음에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 머리 쭉 돼 있는데 지수 선물하고 지수 옵션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옵션 이 부분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 부분이 미국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식 옵션은 우리나라는 거의 거래가 아예 없죠. LP가 들어오질 않죠. 즉 결론적인 기준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내마녀의 날이 아니고 세마녀의 날입니다. 결론은 미국 쪽의 내마녀의 날 올해를 마감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의 기준이 일부 확장된 부분에 있다. 다만 이것을 추세로 놓고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 기준 뭐 흐름 보시면은 별 내용은 사실 없어요. 30개 종목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우 지수의 조정이 좀 더 낙폭이 컸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은 1% 수준의 하락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스닥은 뭐 보합이었죠,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합. 그런 가운데 성장 둔화 우려감보다는 오미크론 리스크나 이런 부분 성장 둔화 우려보다는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보다는 인플레이션 자체에 가파른 속도 사실상 올 초에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반기 또 내년으로 데퍼링이 미루어지면서 일단은 고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성장이 둔화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우려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뉴욕은행 연준 총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의 기준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체력이 보강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금요일 기준에서 그럼 그나마 우려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거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럽 확장, 미국 확장 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부분은 2023년도에 두 차례 올릴 걸로 예상했던 금리 인상.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그 부분이 경기가 굉장히 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뭐 2, 3회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회. 2022년도부터 해서.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확장 국면으로 들어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FOMC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탈 되시면 자세히 나와요. 포탈 되시면은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포탈에서 한 번씩 놓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짜 기준에 있어서도 뭐 2년치 정도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12월 달에 FOMC 회의 결과에 있어서도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큰 충격에 빠지거나 패닉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선진시장에서는 대부분이 1% 미만, 선진시장의 기준으로 제로금리, 또 마이너스 금리까지. 금리가 바닥금리일 때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또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시장은 폭등 랠리의 기준이 된다. 정점을 찍고 밀고 내려갈 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 때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요. 전혀 뭐 바닥에서 이제 금리 올리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또 불거지고 있는 게 뭐예요? 10년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3월 달에 이슈가 됐던 때 그 기준 대비해서 바닥에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월선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테이퍼링을 단행할 때와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 2013년 그리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 그때 형성됐던 게 3% 그리고 지금은 1.4%죠.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조금씩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아쉬워 계셨다가 그 충격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주력주들에 대한 편입의 기준 그 부분을 설정해야 된다. 달러 인덱스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비중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비중 설정 범위가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수화돼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 있죠. 지금 100을 넘긴 경우들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강세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앞전에 이런 월선 차트로 놓고 보시면 이 앞전의 흐름들이 100을 넘기는 흐름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미국 달러 지수가 어마어마한 달러 강세로 연출돼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의 흐름이 금리나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일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히 내년 1월 26일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6일, 27일 FOMC 회의가 시작되는 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성장주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장주들에 대해서 눌림목이 나오는 건데 그 눌림목의 흐름은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1월 26일까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거기에 만기일이 무사히 잘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만기일에서 또 기술주들 나스닥 보합으로 잘 끝났기 때문에 물론 월요일장 기준의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미국장 선물이 1%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시아 증시는 이미 선반영을 했다. 일정 범위. 그래서 요 추이, 요 강세 부분을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동성까지는 못 쫓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 추세 랠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결코 약하지 않다. 유럽이나 일본 대비. 자, 보시면 이런 월봉이에요. 응? 이런 월봉입니다. 뭐 이런 월봉 기준에서 사실상 이것이 조정의 기준이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것이 조정이다. 무조건 무너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추세 라인에서도 그렇고 5월 선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패닉 상태에 빠지는 흐름보다는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터져났을 뿐이다. 거기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올해 저점 기준이 요자락입니다. 요자락까지 지금 확장돼서 밀려 있는 흐름은 아니죠. 유독 이제 아시아 증시가 일본 증시 기준에서 올해 저점 기준 요 라인까지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국내 증시도 좀 조정이 있다라는 건데 국내 증시도 11월 말 기준 대비해서 11월 말 기준 얼마였어요? 2,820 대비해서는 가격 반발력을 줬던 그런 상황이죠. 월요일 기준에 좀 많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유가증권 시장의 연초 저점, 연중 저점 요 깨고 내려갔던 부분에 지금은 요자락. 그리고 당연히 글로벌 추세에 맞게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죠. 시장을 견인했던 나스닥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그 추세 범위대로 갑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뭐가? 2015년 종가 대비해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6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일단은 시장이 50%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해서 등락을 보여주는 이 흐름. 그 흐름들을 중요시 놓고 봐야죠. 비교 차트로 보겠습니다. 비교 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을
전기전자 업종이 이끌어왔고, 그리고 이것은 산업이 바뀌고 전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러한 주요 앞전에 형성됐던 2200을 훌쩍 넘기고 2600까지, 그리고 2600을 훌쩍 넘기고 3300까지 올려놓은 부분은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의 116%의 상승, 전기전자 업종의 80%의 상승이 40%의 시장 상승을 이끌어냈다.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돌리려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해요. 하이닉스의 실적 4분기에도 월등히 더 좋을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는 사뭇 다른 그러한 눌림폭이 여기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하이닉스하고의 비슷한 흐름을 주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주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추세 강화 부분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추세 강화 부분, 업황이 그만큼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은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은 뭐 등락률의 차이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하락할 때 제한적으로 빠졌습니다. 오를 때는요. 여기서 끌어올려주죠. 여기서. 시장이 3천 이탈되고 좀 버거운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장이 아니다. 3,300, 4,000 이렇게 갈 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게 옳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게 옳습니다. 시장이 못 가고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삼성전자를 버리고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세요라고 하는 채널이 있으면 채널을 돌려버리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용가리 통뼈 용용용도 아니고 요 정도 하락에도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지수의 하락에도 이렇게 많은 하락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오늘 기준에서도 2,000개 종목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데 네 종목만 잘 갈 수 있다? 네 종목만? 여기서 옥석 가리기에서 변동성 요 정도 범위,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 중에서는 요 정도 범위. 뭐 오늘 기준에서는 요 정도 범위도 뭐 해피한 등락 범위이긴 합니다만, 또 시간의 거래까지 끝나고 나서 전세기를 띄웠다라는 뉴스가 나온 시젠의 흐름도 긍정적입니다만, 결론은요.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한 종목 딸랑 강세를 떴습니다. 이런 장에서 시장 횡보 내지는 하락이니 대형주 다 갖다 버리고 내가 주는 변동성 종목 어떤 거? 한국 BNC 매매하세요. 내 계좌가 좀 편안할 때 한국 BNC도 매매하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내가 멘탈이 뭐 잘 잡혀 있으면 시장이 어렵더라도 한국 BNC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멘탈을 잡고 주력주를 포트를 채워놨을 때 기준이고, 얘를 팔아서 변동성 종목 매매하세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잘 기준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뒷부분에 분명하게 변동성 매매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 BNC의 전략, 에머슨 EV의 상한가에 대한 해석, 한국 전자인증의 상한가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도주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의 나의 주도주가 많이 흔들리더라도 멘탈이 잡혀있으면,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제대로 잡혀있으면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변동성 매매 일부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시장 어렵고 하락할 거니까 이런 종목 다 버리고 변동성 종목 매매하세요 그랬다가는, 그대로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한순간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화요일 날 에머슨 EV, 한국전자 인증, 또 장중에 상한가 갔던 넥스 사이언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 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노란 톡방으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시황 제대로 들으시고 주력주 제대로 잡으시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 상한가 종목까지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알찬 교육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실 수 있는 기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만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노란톡방 입장해 줬을 때 어떤 점이 좋느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바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힘을 낼 수 있느냐, 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교육 받아가시고 덧붙여서 좋은 종목들까지 얻어가시려면요. 노란톡방에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요.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는 링크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비밀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3333 이렇게 3을 4번만 입력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에 기존부터 들어와 주셨던 분들, 교육받고 종목 선물 받아 가셨던 분들께서 얼마나 높은 수익률 기록하셨는지 여러분들께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아침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죠. 자, 한국 BNC 선물해 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23.23%, 두 자릿수 수익률 가뿐하게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 BNC 저번부터 교육해 주셨는데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102%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동진 세미캠 15.77%까지 올랐는데요.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29.89%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노란톡에서도 계속해서 교육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국전자 인증 오늘 처음으로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신규로 진입했는데 바로 상한가 기록했죠. 29.51%. 자, 한국전자 인증 이 종목 받아가신 분들 아주 배부르게 수익률 끌어 담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 역시 8.91%까지 올랐죠. 누적 수익률은 124% 기록했습니다. 자, 밤에는 또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해 주십니다. 지금 이 생방송 끝나고 나서 8시에 온라인 방송 있죠? 이때도 종목들 화끈하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누적 수익률 보시면요. 38% 넘어섰고요. 두산중공업 누적 수익률 51%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셨을 때 하루만 해도 좋은 종목들 이렇게나 가득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전자 인증 하루 만에 상한가 바로 도달했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안 나가고 계속 계시기만 하시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옥석 같은 종목들만 골라서 다 선물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매수 매도 타이밍도 다 잡아주시고 자료 또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종 혜택들 무료로 모두 챙겨가시려면요. 이 노란톡방 생방송 중에만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방송 끝나면 이 QR코드 바뀔 거고요. 그때부터는 입장이 어려워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이 기회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교육 자료 전부 나눠드립니다. 자, 오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캔들 4대 천왕 교육의 힘. 얼른 캔들 4대 천왕 교육의 힘 차려주세요. 빨리 선착순으로 딱 100분까지만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주린이가 꼭 보셔야 되는 캔들 기초 도서 그냥 한 권을 채팅방에 쫙 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받으신 다음에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왜? 공부하다 보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오늘 야간에도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는 이러한 공략주의 기준을 오픈해서 들여다보시고 수익 내시고 그 수익이 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돼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보시면은 월요일의 기준에서도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세종 메디칼 상한가 전량 매도 수익 났어요. 월요일에도 상한가 잡아내시고 누가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화요일날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 날 기준에 시젠도 좀 들여다보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시젠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늘 기준에서의 시젠 그리고 오늘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또 시간의 거래 이후에 시간의 거래 직전쯤 되겠죠. 전세기를 띄웠다라는 내용까지. 결론적으로 화요일 날은 에코캡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상한가가 나왔어요. 에코캡 상한가, 에코캡 상한가. 그럼 뭐 월요일, 화요일 다 상한가가 나온 거죠. 세종 메디칼 월요일, 그다음에 에코캡 화요일. 또 화요일 기준에 세종 메디칼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 NHN 박스 수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 기준에서도 LX세미콘 같은 경우에 변동성 확장. 또 실질적으로 한국 BNC 일동제약의 상한가 폭등 랠리, 상한가 폭등 랠리, 상한가 폭등. 추세 강화가 추가적으로 이어졌었죠. 이런 흐름들을 수요일까지. 그럼 월, 화, 수 다 상한가가 나왔어요. 목요일은요. 목요일에 한국 BNC의 변동성 추가 확대. 한국 BNC의 변동성 추가 확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보티스 상한가.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수익을 잡아내신 흐름들. 한국 BNC 뭐 꾸준하게 매매하시는 수익 기준들. 금요일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금요일에도 변동성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금요일까지도. 그리고 나서 넷게임즈, 넥슨GT 상한가의 흐름. 그 흐름까지. 그럼 월, 화, 수, 목, 금 전부 상한가예요. 월요일은요. 월요일도 마찬가지. 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 화요일 날 나도 상상 5개 가버릴까요? 이번 주에도 상한가 5번 주세요. 지난주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한가 종목 꾸준하게. 월요일에 상한가 금요일까지 이어지게 해주세요. 상상. 지금 선착순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50명 이상, 60명 이상 채팅방 들어오고 계시는데 밖에 계시는 분들 빨리 오셔야죠. 상상.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에서의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셔서 수익 내신 부분이고 월요일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동진 세미캠, 한국 BNC 이 두 종목은 상한가는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이 크게 확장된 종목군 기준이 되죠.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한국 BNC는 강보합에서 약보합에서 다시 폭등 랠리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상한가 종목 한국전자인증, 에디슨 EV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한국 BNC 가자. 동진 세미캠 10시 11분 기준에 또 한국 BNC 29,600원 뚫고 3만 원대 훌쩍 넘기죠. 34,000원 막 훌쩍 넘겨가야죠. 예? 다른 분들 전부 화이팅, 땡큐, 한국 BNC 굿즈, 쭉쭉쭉. 한국전자인증 VI, 한국전자인증 상한가 32,400원 뚫어요. 34,000원 뚫어요. 하이닉스까지도 강보합 전환. 안타깝게 하이닉스가 다시 눌리고 약세로 끝났습니다만 한국 BNC 2차 VI 보합에서부터 뭐 20% 이상 쭉쭉쭉 뻗어가 버리니까요. 이러한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같이 즐기실 수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익들, 넥스사이언스의 이러한 수익까지도 한국 BNC의 이러한 수익까지도 한국전자인증의 이런 수익까지도 상한가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왜?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렇게.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러고 나서 상한가가 풀리면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보면 돼요. 왜? 한국 BNC가 12월 2일 날 어떻게 돼요? 그 전 거래일에 장마감 이후에 증자 발표 나오고 한국 BNC 개파락 18%에 결국 한가로 마감합니다. 그런 흐름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매매는 정확한 룰을 지키자. 자, 노란톡에 오셔서 이렇게 상한가 종목 잡아내실 분들만 빠르게 참여하십시오. 선착순 100명 중에 이제는 30명도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전 투자의 대가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QR코드 말고도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윤정도 04, 윤정도 04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4번째로 열어주신 오픈 채팅방이죠. 3번째로 열어주신 방까지는 이미
입장 인원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방 이제 마지막 4번째 방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윤정도 공사 이렇게 입력해 주셔서 4번째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비밀 코드 걸려 있습니다. 3333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바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매일매일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매일 아침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옥석 같은 종목들 미리 선물해 드릴 겁니다. 노란 톡방에 계셨을 때 이런 종목들 진작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오늘 받았던 종목들처럼 한국전자 인증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모두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주셨다면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매일매일 선착순 100분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입장 인원 거의 다 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려면 조금 더 서둘러 주셔야겠네요. QR코드 또는 검색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이 어렵다 할지라도 변동성 종목은 뭐 언제든지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 종목을 보실 때 무조건 와 상한가 대박이에요. 넥스사이언스 무조건 대박이에요. 한국전자인증 무조건 대박이에요.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이 변동성의 흐름 중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으악하고 놀라세요. 근데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BNC도 1조 이상이죠. 1조 7천억입니다. 동진세미캠 1조 8천억, 한정기술 3조 8천억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오늘 기준에서는 뭐 넷마블의 흐름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흐름도 시장 대비 탄력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279개 회사가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준에. 아마 이 기준이 17일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20일 기준에 279개 회사가 1조 이상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5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그대로의 회사 수다. 요거는 조금 여기보다는 조금 아마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80개 수준의 그 종목에서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1조 이상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돼요.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3위, 거래대금 뭐 5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4위 그런 데서의 변동성의 기준을 보시고 첫 번째로는요.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분에 앞서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주력 종목의 거래대금이 최상에 놓여지느냐. 삼성전자가 사실상 1위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하이닉스도 사실상 쭉 뻗어 올려놔야 됩니다. 오늘 뭐 허무맹락의 LG화학의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주가가 리비안의 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여간에 낙폭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만 펀드멘탈 대비해서 좀 과도하다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추후에 이제 그 전략 기준은 또 노란톡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한국전자인증도 자기 주식수 1,900만 주 대비해서 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상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리스크 관리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잘하자. 그냥 채널 돌리면 상한가 대박 나셨죠? 이런 흐름은 일단은 좀 버겁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이러한 상승률이 충분히 나오는 시장인 만큼 이왕이면은 변동성이 월등히 확대되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LG이노텍처럼 저평가 인식이 잡히고 추세 강화가 나오는 종목 쪽 위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의 에디슨 EV 이런 종목이 있는데
세미시스코였어요. 세미시스코를 이제 사명을 바꿔서 에디슨 EV로, 그리고 무상증자 300%를 단행하면서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형성이 됐죠. 1,000억 미만에. 그러고 나서 추세 강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무상증자 300%의 물량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뭐 여기 보시면 세미시스코 계속 있죠. 그러고 나서 뭐 온갖 시장 조치 뭐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기 때문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 주의, 투자 경고, 그러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폭락, 그러고 나서 재차 바닥에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오늘 기준에서도 에디슨 EV 시가총액은 이제 7천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뭐 사실 300%의 무상증자 할 때, 무상증자 권리락 떨어지고 나서의 시가총액이 뭐 700억이던가요? 그런 흐름에서 주가 폭등, 그리고 거기에 증자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이상 형성됐어요. 한국전자인증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율이 100%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상한가 가고 1,900억 수준.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 BNC 같은 경우부터 먼저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상한가 기준이 15일 날입니다. 15일 날 한국 BNC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한국 BNC도 똑같아요. 15일 이후에 16일 또 17일, 그러니까 수목금 3거래일 연속 뭐 급등이 나왔는데 말이 급등인 거죠, 사실은. 한국 BNC의 주가 흐름 좀 더 보시면 7만 500원 찍고요. 6거래일 만에 70%가 밀립니다. 7만 500원 찍고 6거래일 만에 2만 1,550원까지.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 그러고 나서 이제 18,000원대 뭐 이런 라인에서부터 돌려진 또 흐름이 되겠죠. 말 그대로 머니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막 1조 이상씩 팍팍 터지더라도. 펀더멘탈 부분이 좀 약해요. 그 부분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노란통에서 와 한비 가자부터 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수익 많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은 상승률 최상위에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상한가에도 진입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 추가 폭등, 오늘도 추가 폭등.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뭐 레저 활동, 또 취미 활동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BNC 냅두면 더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9월 6일에도 상한가 막 랠리가 터질 때입니다.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한 군데서만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좀 이상하죠, 사실. 그런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나오니까 주가가 변동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뭐 우연의 이치일 수는 있어요. 폭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펀더멘탈 장으로는 참 버거운 1조 7천억인데 지금 뭐 2020년 기준에서의 매출이 194억입니다. 물론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저평가여서 들어가는 종목으로는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일단은 버겁다, 저평가 절대 아니다, 성장성을 논하기에도 좀 버겁다. 그럼 왜 들여다보느냐, 왜 윤정두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개장 전에 한국 BNC를 올려드렸어요. 그 이전에도 한국 BNC를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오늘도 한국 BNC를 올려드리는데 이 한국 BNC에 대해서 기준 거래량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기준 거래량 3천만 주를 설정해 놓고 이러한 거래량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의 거래량, 그러니까 300만 주, 600만 주, 9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느냐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 추세 매매를 따라붙을 수 있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 나오는, 지금 나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모든 내용은 공정공시 나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도자료, 그러니까 심리적인 역할, 그러한 내용을 노란톡에만 오시면요, 아니 이유를 알고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죠. 어디서? 유튜브에서. 또 20시 10분에 추가 교육 들어가죠. 방송 끝나고 조금 이따 추가 교육 들어가요. 물론 새벽 방송, 녹화 방송,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링크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한국 BNC의 텍스 전략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리고 고점이 34,750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밀리면 어떻게 차익 실현하는지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은 현재 시간대는 안 됩니다라고 줄 거드리고, 그럼 오늘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범위는 얼마요? 대략적으로 34,000원 전후. 종가는요 33,000원 수준이죠. 오늘 기준의 편입의 기준이 매직 시그널,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상향될 때,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나올 때, 그런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검은 색깔 100만 주의 거래량을 실려야 된다. 그래야 3천만 주의 거래량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올 때, 거래 터져 있을 때 요 자락입니다. 29,500원, 뭐 3만 원, 공격적이신 분들은 시초가 돌릴 때. 그러고 나서 다시 눌려져 있을 때 요 기준의 거래를 실고 돌리죠. 여기서의 편입 기준. 이게 31,000원대 수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 고점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요 고점이 34,750원. 그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졌잖아요. 거래는 어때요? 없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 재편입은 일단 안 되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 1.5와 3. 그것에 대한 매직 계산기 부분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노란톡 지금 들어오셔야죠. 지금 왼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죠. 왜? 선착순 100명 넘어가면 문 닫을 거니까. 지금 자리 뭐 20자리도 안 남았어요. 10자리 정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10명 들어오시면 막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에 장악형이 떴는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돼 있다. 추세매매 기준, 기술적 분석의 추세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적으로 이게 끝내주고요, 대박이고요, 그거 하지 말자. 왜? 77,000원까지 갔다, 75,500원까지 갔다가 6거래일 만에 21,500원, 70% 빠집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 회사는. 이걸 어떻게 펀더멘털적으로 봅니까? 그냥 말 그대로. 또 이러한 기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틀 연속 폭등 나오고 거래 실고 폭등 나오고 장 끝나고 나서 증자 발표하고 마이너스 7, 8%에서 하한가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하락. 지금의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공정 공시가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나마도 시가총액 조 단위를 훌쩍 넘고 1조 7천억에 거래대금 오늘 1조 2천억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인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때가 언제 19,000원대예요. 19,000원. 8월 4일날 19,000원대. 2천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고, 그러나 그때부터 뭐 9월, 10월, 왜 여기서 정리 못합니까?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 다시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 요 첫 번째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부터. 그러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실 내용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 거래량이 수반되고 변동성이 나올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 1조 7천억짜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세미시스코, 사명 바꿔서 에디슨 EV. 여기는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하셔야죠.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미시스코의 이런 내용들 전략적으로 교육은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예? 아시겠죠? 에머슨 EV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예요. 에머슨 EV도 마찬가지고 한국전자인증도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수익 기준 잡는 거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전자인증의 이 수준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이게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자, 내일 당장 상한가 종목 잡아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역시 저희 전문가님 남다르십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교육 진행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오늘 준비한 방송 시간이 이제 10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시간도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QR코드 바뀔 거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더 이상 들어오고 싶으셔도 노란톡방 들어오기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더 서둘러 주셔야겠죠.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만 QR코드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윤정두 공사 이렇게 직접 검색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안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각종 무료 교육 자료들 그리고 무료 교육 강의들까지 모두 올라올 겁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면서 아침부터 잠까지 교육 진행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또는 주식시장에서 아직까지도 힘 못 내고 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익률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교육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 끝나고 오후 8시 10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혜택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만 제공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든 무료 혜택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 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셨겠죠? 저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매매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매매 기준에서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넣으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죠. 자, 오늘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설명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17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 17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가총액 기준과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설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 어마어마하죠. 20.89. 근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률은 뭐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밀려있는. 이들마저도 만약에 무너졌다면은 굉장히 크게 밀렸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100원당 주가 변동성은 0.8포인트.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은 1000원당 1포인트 정도의 주가 변동률이 있다. 그거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 지분율에 대해서 또 최근의 변동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삼성전자의 주봉 기준의 이러한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되고의 강세 흐름 이것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위치인데 충분하게 돌려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월봉 다 참조하시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다시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내년 1월 말까지는 기술주의 강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뭐 전체적인 부분 또 대신증권에서 또 긍정적인 보고서 내놨죠. 4분기 이후의 실적 부분, 4분기를 포함한 실적 부분이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기준도 거래대금이 실려야 돼요. 주봉상의 기준 거래대금 실리고의 흐름 그 흐름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게 실려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일주월봉에서의 기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삼성전기 또 LG전자 쭉 있습니다만 일단은 LG이노텍의 가벼움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거죠. 또 LG디스플레이의 가벼움.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LG이노텍이 최상위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의 흐름도 여전히 들여다보실 위치로 거래대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월봉 전부 확인하시고 매집에 대한 기준점. 매집을 단행했을 때 LG이노텍도 매집이 상당폭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요 매집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내용도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10분에 추가 교육 들어가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내일도 주력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에서 수익 잡아가시고요. 또 변동성 매매 기준 이런 동진 세미캠 10월 달에도 또 2019년에도 애국 테마주로서의 분류도 있었고 이러한 뭐 수익 범위를 동진 세미캠의 경우 오늘 개장 전부터 올려드렸죠. 그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기준 거래량 300만 주 잡아드렸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2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진행을 해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